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73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자, 새해 인사. 자, 새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새해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골치 아픈 언론계 이슈가 좀 즐거운 소식으로 조금이라도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좀 그만 좀 싸우고 긁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새해 인사, 새해 바라는 거. 네. 시청자들에게 하는 덕담 좀 해주세요. 네, 청취자다. 네. 미안. 하라는 거죠, 지금? 네, 청취자에게 하는 덕담 해주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팽팽 노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팽팽 놀아야 돼요, 사람은. 예. 나은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사랑니 있으시면 다 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 지금 다 뺐어요. 4개.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와, 그 일주일에 다 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동안 하나, 빼오신 다 거구나. 하나씩 야금야금 뺐는데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걸 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기 고백을 하시죠. 이제 지난 날들을. 네. 저 빼고 다 여행을 가신 것 같던데. 저 빼고라고 하면 다 같이 간 것 같죠. 아니, 다 같이 가신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저도 여행 안 갔습니다.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네. 튜닝을 하셨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저는 비트코인 하셨나요? 전 진짜 아니, 지금 들어가면 정말 거짓말처럼 저희가 금요일 날 헤어졌잖아요. 금요일 날 정관용을 끝내고 집에 가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고통이 막 오기 시작해가지고요. 토요일 날 완전히 담이 너무 심하게 결려서 어깨와 등과 목과 진짜 일어나서 혼자 앉지도 못하겠는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확 풀리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상했어요. 되게 귀신이 붙은 것처럼 딱 너무 목과 여기가 다 아파가지고 그래서 마사지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압 그 안마를 받았는데 그 첫날 받는 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질렀죠. 10회권 이렇게. 왜냐면은 이 쉬는 동안에 이거를 다 풀지 않으면 월요일 날 이제 출근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오늘 출근 못 할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대요. 매일 하는 건 또 아니래요. 그래갖고 지금 한 4번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야가 자유롭지 않아요. 완전히 팽팽 잘 안 돌아가고요. 굉장히 어깨랑 목이랑 아파요. 예. 10회권이면 액수가 얼마 됩니까? 비싸요. 100만 원 돈. 네, 맞아요. 그 정도 하더라고요. 또 안마 많이 아닙니까? 월급 받으면 저 안마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주 해외여행 갔다 오시지 그러시냐고 혼자서. 아니, 해외여행보다 안마가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번에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다 그냥 이 안마 받고 그리고 누워 있고 그리고 책 많이 사서 이렇게 책 보고 빈둥빈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건강하게 비교적 휴가를 알차게 잘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봉우 씨는? 네,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자고. 왜 공연한 얘기를 해줘야지. 네, 공연 뭐 한 번 하는데 뭐 그거 어때요? 뭐 별로.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별로 오지 않았고요. 네, 뭐 공연이야 제가 뭐 중간 중간에 가끔 하는 거라서 별로 그냥 일상이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자고 늦게 일어나서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또 자고. 너무 좋다. 그거를 한 일주일 했더니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싶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는 진짜 우울증, 깊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진짜. 1분 1초가 소중하고.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 어제 저녁에는. 예. 나은 씨는? 저는 좀 앞부분에 좀 힘을 내서 놀다가 네. 저 나중에는 배틀그라운드만 한 그죠? 50시간, 한 예, 60시간 한 거. 저는 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첫날부터 그냥 바꿨어요. 정말 술도 무려 우리가 일주일을 놀았는데 술을 딱 하루 먹었어요. 하루 먹고 예, 계속 사랑니를 지금 뺐는데 어. 여기 이렇게 붓고 막 음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아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잘 된 일이 있니? 근데 사랑니 뺀 거 치고는 회복이 빠르게 되신 모양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아픕니다. 아, 그래요? 진통제를 그래요? 줘서 먹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어제 알찬 휴가를 보냈는데 네. 그런 왜냐면은 애로사항을 어떤 분들은- 해결하면 참 그럼요. 좋지. 수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니 빼면 아예 진짜 한 열흘 며칠씩 그 출근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있어서 이정일 PD도 사랑니 빼고 좀 출근은 그때 하셨잖아요. 유난히 울리면서 좀 출근. 떨었지. 그러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랑니를 좀 빼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좋아요. 그거. 네, 이제 무지하게 아파서 제가 좋은 치과 하나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 만드는 치과로. 예. 그럼 제가 추천해요. 좋네요. 네, 1년치 아유, 다 정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1년치는 다 써야지. 네. 항상 1년치 휴가는 알차게 다 써야 네, 됩니다.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래야 내가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주려고 보니까 이번에 한 200만 원 넘게 줬나 우리가 그 휴가비 휴가 안 갔다 온 친구들 돈 주려고 그래서 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주는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을 주는 게 아까워서라도 휴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원년 미디어 탈곡기 드디어 새해 날이 밝았는데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하자마자 녹음을 하게 되니까 모니터 한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언론은 열심히 돌아가가지고요. 뭐 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터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그리고 미디어 스크랩 중에 저희 논평 나온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쉴 때도 논평은 냈습니다. 왜냐면은 강규영 이사 해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상파 제어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써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땡땡땡 뭐 이렇게 다 처리를 해가지고 무슨 발표가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저희도 그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까지 묶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YTN과 KBS 소식을 봉우 씨가 좀 해주시죠. 네. 네. YTN이 최남수 사장 내정자의 네. 임명을 두고 그동안 내용을 거듭해 왔는데 네. 일단 지난 27일에 27일이면 수요일이네요. 지난주 수요일에 일단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남수 사장이 임명이 됐어요. 네. YTN은 오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전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이사 최남수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YTN은 노사 합의로 지난 22일 주주총회에서 안건 상정 없이 연기회를 결의한 뒤 협상을 통해 어제 YTN 바로 세우기 및 미래 발전을 위한 노사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오늘 연기회를 속개해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드디어 뭐 이제 정상화로 접어드느냐 네.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 김한균 위원장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박진수 지부장 그리고 최남수 사장 내정자 3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27일 날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냐면은 YTN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적폐청산 등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하는데 합의를 해서 최남수 사장을 인정하기로 이렇게 딜을 한 겁니다. 일종의. 네, 물론 이렇게 지금 이 PD님처럼 많은 분들이 불신의 눈치로 이 합의를 지켜보고 원래는 이제 YTN이 총파업 직전까지 갔었죠. 네. 최남수 사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금 형식적으로는 극적인 협상 타결이 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 YTN을 바로 세우는 작업에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그러니까 함께 하기로 하면서 노조도 일단은 최남수 사장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서로 양보를 일정 부분 한 것이죠.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최남수 사장이 그동안 YTN을 9년간 버렸던 점
그리고 그 버렸던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는 기사를 여럿 썼던 점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사실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노조에서도 굉장히 그동안 반대 여론이 심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느냐는 앞으로 뉴스를 보면 YTN의 상황을 지켜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YTN이 잘 될 것 같아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나마 기대를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 보도국장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경영보다. 그리고 경영과 보도의 분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물론 인사 문제는 여전히 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보도국장 노종면 보도국장이 뭐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힘을 실어주면 된다라고 이제 기대를 그나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도국장이 이렇게까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진짜 YTN 모니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YTN 노조에서 또는 YTN에서 그냥 뭐라 그러지 방송에 대해서 그냥 항의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쳐주지 않으면 이 사장은 굉장히 견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개혁 이후에 뭐 뭔가 변화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상황을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YTN이 제일 애매모호하게 지금 어찌됐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YTN 문제는 우리가 좀 공을 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잘 지적을 해줘야지 최남수 사장이 좀 그야말로 긴장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지금 노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기고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완벽한 승리에 가깝게 지금 최남수 사장이 들어가는 거라서 굉장히 불쾌하고 우리가 좀 잘 견제를 해줘야 되겠다 시민단체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이 더 큽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굽혔다고 생각합니다. 최남 사장이. 네. 물론 그분이 썼던 기사들도 그렇지만 YTN이 과연 굉장히 전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 없이 과연 뉴스가 정상화가 될까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 난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몇몇 앵커들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영향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있습니다. 네. 몇몇 앵커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실명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리고 여전히 차명진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차명진 같은 분은 뉴스에 나오면 안 돼요. 네. 물론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부적절한 분이지만 뉴스에서 그렇게 대놓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도 선물 줬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YTN 나와서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차명진 씨가 그런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도 담당자나 관계자면 당장 못 나오게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계속 나오게 한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도 걸리고 앵커들의 영향 문제 이런 게 걸려 있는데 과연 최남수 사장 같은 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개혁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부임한 사람이 아닌데 네. 과연 이런 합의 하나 가지고 한다? 그리고 노종면 보도국장 한 명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선의에 기댄 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회사는 대표이사 취임 후 이루어지는 첫 인사에서 조직 혁신과 인사 혁신을 단행한다. 노사는 현 경영진이 YTN의 새로운 리더십과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퇴하라. 너희의 선의를 내가 기대해보겠다라는 건데 용태를 약속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른 시간은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요. 뭐 한 3년인가요? 예. 이것도 있어요. 2008년 7월 구본홍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원 및 보직 임명 자격을 잠정 보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발전위원회 이번에 이제 최남 사장 내정자하고 함께 설치하기로 합의를 한 미래발전위원회가 일종의 적폐청산 TF 같은 건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인적 쇄신 문제도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아무튼 이거를 좀 바깥에도 이 안에서 미래 발전은 자기네들끼리만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한다. 그러니까 또 어두운 미래만. 저도 굉장히 아쉬운. 저는 그럼 한번 선의의 기대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분이 또 한겨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탐사 저널리즘 강화를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 필요한데 내가 경영 부문을 책임지고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나는 그 어떤 경영 엄청 경제 위기 시기에도 머니투데이 방송 계속 흑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 PR을 하시더라고요. YTN에서 좀 하지 그걸 왜 거기까지 가셔 하셨냐고요. 근데 그 흑자는 대부분 나쁜 보도를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걱정이긴 한데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간에 그렇게 노조도 현실적인 어떤 제안을 다 감안하고 일단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은 우리 노조의 힘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지난 27일 같은 날이네요. 공교롭게도 YTN이니까 합의를 한다라고 같은 날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드디어 너무도 어떻게 보면 뒤늦게 KBS 강규영 이사의 해임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이날 의결을 했습니다. 27일 날 지난주 수요일에. 네. 어느덧 115일을 이어온 공영방송 KBS의 파업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구 여권이 추천한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통과된 건데요. KBS 고대영 사장도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28일 날 바로 재가를 했습니다. 기다렸다. 네. 그래서 강규영 이사는 가셨어요. 강규영 이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분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액수로 3등이고, 네. 그리고 뭐 제보자 협박 뭐 등등, 제보자 폭행 뭐 등등. 여러 가지 기행을 저지르신 분이라서 진즉에 이렇게 됐어요. 기행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죠. 예, 기행은 또 따로 있죠. 막 노조 1인 시위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이렇게 V자하고 자기 제자한테 사진 찍으라 그러고. 예, 아무튼간에 참 별난 분인데 조만 이분이 지금 아마 저 고소고발도 받으신 상태죠. 조사도 진행 중이지만은 일단 KBS 이사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조만간에 KBS 이사진은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구 야권, 현 여권 이사가 더 많아지겠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장 해임, 사장 교체도 아마 일사천리로. 그래서 빠르면은 1월 달 안에 가능하다.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확정되면서 일단 노조도 지금 파업이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KBS 역사상 최장기간의 파업을 100일 넘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28일부로 예능 28일이 아니고 1월 1일인가요? 네, 1월 1일부로 오늘부로 어제부로 어제는 또 빨간 날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부로 일단 예능 드라마국 PD들부터 일단 현장 일선에 복귀하기로 일단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 정상화가 1월 달 안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거를 도대체 한 2주를 미적거린 거거든요. 사실 강규영 이사 해임 이 결정을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 법적 검토를 했다 그래요. 나름대로 반격이 들어올 걸 감안을 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노조는 법적 검토 할 것도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2주간 너무 미뤄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아무튼 올 1월 안으로 작년 안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날 수요일 날인가요? 그날 제가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3시쯤에 4시 반에 전체 회의가 열린다라고 그래서 오늘 좋은 결정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이거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KBS 새노조에서 왜냐면 혹시 또 새누리당이래 자유한국당이 또 항의 올까봐 사실은 그 전날부터 그 KBS 새노조가 1박 2일로 그 앞에서 계속 이제 농성을 했잖아요. 그 농성의 이유 자체가 이제 항의 올까봐 어떻게 보면 막으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목적 물론 그 방통위 보고 압박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강규영 이사가 청문회를 하러 오는 그 순간에 또 같이 쳐들어올까 봐 때를 지어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주 극적으로 그나마 이게 연말 그러니까 해를 넘기지 않고 그나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당연히 다행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후속 조차가 빠르게 진행돼서 꼭 1월 달 안으로 KBS가 완전히
좀 새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MBC 소식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MBC 지역사 사장단들이 일부 이제 해임됐다라는 소식을 전달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은 아니죠. 휴가 전이니까. 네. 근데 전원 해임된다. 네. 네, 요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였어요. 두 네. 군데인가 그랬습니다. 네. 예. MBC는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춘천 MBC와 광주 MBC 등 계열 관계 회사 6곳의 대표이사를 해임했습니다. MBC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계속된 방송 파행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일부는 부당 노동행위와 법 위반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해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과 광주, 울산 MBC의 노동조합은 업무에 복귀했으며 경남과 목포, 여수, 제주 등 6곳의 지역 MBC 노동조합은 사장 해임과 내부 적폐 청산 때까지 제작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월 안에는 전부 다 이 새 임원진으로 교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일정이 나왔는데요. 아, 이건 뭐 간만에 또 좋은 소식입니다. 예. 당연한 일이죠, 사실. 뭐. 네. 아, 근데 일부 이제 김장견 체제 임원들이 뭐려고 하면서 버텼냐면 퇴직 위로금을 요구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네.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나가, 그냥 해임. 네, 그냥 해임. 네. 썸팅이네. 네, 그때 이제 조능희 본부장 말에 따르면 MBC의 56년 역사상 이런 식으로 지역사가 망가지고 신뢰도가 떨어진 때는 없었는데 MBC 존립 자체가 위협받은 적이 예. 없었는데 그 주역들이 네, 좀 단호한 예.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하나 또 해볼게요. 저희가 노평 하나 냈다고 했던 것이 이제 하나는 강규영 이사 해임이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방송 제허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에 대해서 조건부 제허가를 내렸죠. 이미 합격 정수가 미달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거의 한 달 전부터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 점수는 당연히 그 불합격점이었는데 제허가를 줬습니다. 조건부 제허가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 모두 제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모두 조건부 제허가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과 대전 MBC 등 지역 방송사 1곳이 1000점 만점에 제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며 조건부 제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모두 제허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런 식이라면 그동안에 특히 최근 3년의 MBC와 KBS 방송의 상황, SBS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 엉망으로 방송을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시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제허가 무용론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논평으로 냈습니다. 방통위가 26일 날 그 합격 점수 650점 미달된 650점에 미달된 지상파 3사에 대해서 자신들 말로는 조건부 제허가를 엄격하게 걸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특히 KBS와 MBC는 공적 소유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권 박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이유도 이제 감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TV조선이 그러니까 불합격점이었고 OBS 그랬죠. 그리고 MBN도 사실상 불합격점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점수를 준다는 게 낮은 점수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면서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BS 같은 경우에는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사장 임명 동의제에 대한 이행을 제허가 조건에 반영해야 된다고 구성원들이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뭐로 됐냐면은 권고사항이라는 것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권고사항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을 이행을 강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조차도 권고사항을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BS 노조에서도 그러니까 그 언론노조 SBS 본부에서도 방송 공공성을 핵심 심사 항목으로 밝혔던 방통위가 민방 공공성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사 합의를 뒷받침하는 데서 발을 빼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주장은 사장 임명 동의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상법상 주주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허가 조건에 넣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좀 아무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노사가 합의했잖아. 그런데 무슨 상법이 어쩌고 그 자기네들 혼자 난리들이야. 그러면서 방송법 자체가 방송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재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소유 지분 제한과 대주주 자격 심사 등 상법상의 주주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게 이제 SBS 설명이에요. 그래서 SBS는 올해 다시 부과된 SBS 제어가 조건 대다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은 물론 올해 다시 부과된 것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법적 근거는 원래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방송의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지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다. 그러면 같은 의미로 충분히 그것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꼬리를 내리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저희 민원연 논평을 조금 더 저희 민원연 논평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KBS에 대해서 조건부 제어가를 의결을 했잖아요. 근데 KBS가 제어가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특히 KBS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사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방통위가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뭐 이번에 이제 그 강규영 이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사실상 그 정말 망가진 KBS 공영방송에 대한 적당한 점수와 그것에 알맞는 조치를 사실 고대영 사장 거의 나가라 이런 정도의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 거죠. 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통위의 조치는 방송 규제기관으로서 한 조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조치였고 이번에 낙제점을 받은 지상파 방송사에 부과한 제어가 조건이 한마디로 방송사 운영사항을 너무 허술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어서 심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MBC도 마찬가지죠. MBC가 616점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그런데 이제 MBC에 대해서도 사실상 별 내용이 이제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한 SBS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제어가의 조건들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KBS와 MBC에 부과한 제어가 조건은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노사 한쪽의 요청만으로도 개최해야 된다. 편성위원회를 정례 회의를 원칙화하라. 회의 결과를 공지 또는 공개하라.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편성위원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이견 조건을 위해서 시청자위원회 또는 중재자문위원회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어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제어가 조건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평소에도 해야 되는 일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제어가는 변명은 이거예요. 재승인 제어가를 하려면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송평가라는 점수 자체가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이호성 위원장도 MBN 때도 그랬고 계속 하는 말이 이 시스템으로는 낮은 점수가 더 이상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기본으로 먹어주는 점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망쳐도 6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송국이든 간에. 거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사람은 바꿨잖아요. 심사위원은 바꿨지만 심사위원들이 조금 낮은 점수를 준다 해도, 최고로 낮은 점수를 준다 해도 이런 정도밖에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송평가 제도 자체 그리고 재승인 제어가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꾸지 않고서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변명할 수 있는 건 낮은 점수가 더 낮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 되는데, 지금 이 제어가 조건을 이렇게 허술하게 단 것은 분명히 이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쉬는 동안에 MBC 가지고 참 MBC가 요새 정상화된 뉴스데스크가 네, 예. 말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뉴스데스크 26일부터인가요? 뉴스데스크의 새 앵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했죠. 다들 손정은 아나운서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저는 가끔 봤는데 잘하네 이러면서 그냥 채널을 돌렸죠. 저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첫날은 그냥 봤거든요. 생방송으로. 근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첫날 저도 그래. 첫날은 저도 다 봤어요. 26일은. 네. 첫날 그 처음에 이렇게 앵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많이 떠도는 사진 막 보여주면서 뭐 언론은 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막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MBC에서 볼 수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눈물이 났어요. 사죄 방송을 했잖아요. 일종의 사죄 방송을. 저항이 좌절됐다고 무기력과 자기 검열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기자윤리,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MBC 기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아직은 굉장히 많고요. 몇 가지 사고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뭔가 지금 되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미리 고백을 하건데 제가 그 뭔가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뉴스데스크 3일치를 26, 27, 28, 3일치 굉장히 열심히 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제 것도 이제 자세히 보고 했는데 저의 총평을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최승호 사장이 MBC에 돌아간 다음에 MBC가 뭔가 정부의 공격적인 보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할 일이 없는데 너무나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시의 눈초리가 MBC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굉장히 걸 감시하네요. 네,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잘하려고 힘을 주다 보면 실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MBC가 너무 서두르고 뭔가 한 방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보도는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정도 가지만 실수를 하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들한테는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의 힘이라는 게 뉴스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조금 못해도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뭔가 막 단독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빨리 특종을 해서 우리 MBC로 막 팡 터트리겠다 이런 생각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도국 기자들도 기존에 하던 기자들이 막 다 이렇게 지금 물갈이가 되면서 사람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MBC 뉴스를 보면은. 그래서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26일 날 방송에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거는 인터뷰도 했거든요. MBC랑. 사과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세월호 사과가 저 몇 분의 보도로 사과를 할 수 있는가. MBC 보도의 그 문제를 저는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JTBC가 팽목항을 100일 동안 팽목항에서 보도를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나 같으면은 한 100일 동안 사과 보도를 시작하겠어요. 매일매일. 정말 그동안의 5, 6년 동안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처럼 이 보도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날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렇게 사과라는 게요 되게 디테일해야 돼요. 그래야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잖아. 뭐 그 박상호 부장하고 뭐 몇 개 틱틱틱 보여주고 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고 끝나버려. 이걸로 그 다음날 또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과가 이틀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틀로는 내 성이 안 차는 거야. 심지어 나도 성이 안 차는데 세월호 유가족이나 다른 분들이 이게 성이 차겠어요? 진짜 그동안에 했던 그 잘못들이 그날 우리에게 줬던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기도 했잖아요. 그 피해자 증언대회 보면 세월호 유가족만 있어요? MBC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잘못들을 저 같으면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톡보도는 좀 너무하다 그러면
뭐 일정 중간 정도에 정말 계속 사과 방송, 사과와 관련된 MBC를 사과라기보다는 반성과 사과. 그렇게 해서 나는 팀을 꾸려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진정성 있게 쫙 한번 묶어주면 나중에 그래 MBC에 정말 할 만큼 했다, 징하게 사과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저는 국민들이 그리고 그 사과를 보면서 보도국 전체가 공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저런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렇게 보도하지 말자, 이렇게 어떤 정권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 새해가 가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요. KTX 여승무원들이랑 쌍용차랑 뭐 반올림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꼭지는 그 스포츠 뉴스 나오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꼭지로 그걸 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냈는데 저는 그거는 1년 내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굉장히 거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고생하는 분들을 조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동안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사과와 동시에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그런 보도를 좀 더 뉴스데스크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뉴스데스크 입장에서는 뭐 다스 문제랑 막 뭔가 새로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빵빵빵 터뜨리고 싶겠지만은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팀이 기자 되게 많잖아. MBC는 기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것대로 하시되 사과와 그동안 못했던 것에 대한 조명 이런 것들은 좀 긴 흐름을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딱 2, 3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주일간의 방송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막 몇 개 지적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가지고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은 소방대원 관련된 내용 있죠. 제천화재. 네, 제천화재.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CCTV를 이제 새로운 CCTV가 구해졌다, 영상이 입수됐다 하면서 CCTV 영상을 그냥 MBC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뭐 이쪽에서 옷을 입지 못한 정말 침낭을 이렇게 두르고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뭐 아직 옷을 걸치지 못한 상태로 도망 나오는 그런 분도, 그러니까 피신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 보여줘요. 뭐 소방대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도대체 저걸 왜 보여주는지 목적을 모르겠더라고요. MBC 진짜 뭐야, 보도를 한다더니 뭐 되게 잘한다더니 지금 저 CCTV를 보고 우리 보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저 장면을 저걸 뭐지 이렇게 생각을 내가 했어요. 구했다. 자랑하는 거죠. 그림을 구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이상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차 때문에, 차가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소방관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다음 보도가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보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26일자 보도인데요. 그 다음 보도가 차량 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요. 댓글에 엄청 많이 시민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차를 밟고 지나가도 뭐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불법 주차된 건 다 밀어버리고 막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 그래서 이렇게 소방관들이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못 구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6일 날 보도에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저거를 사람들이 지적한 내용이잖아. 나는 그 말이 정말 맞을까 틀릴까 궁금했거든요. 진짜 외국은 막 밟고 지나가도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 말이니까 그건 그러니까 댓글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MBC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도가 봤는데 안 본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알려주는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다. 법이 있고 법이 개정이 되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소방관들은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소극적으로밖에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MBC 보도에서. 그래서 뭘 하긴 했는데 이게 느낌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통하고 막 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보려고 해요. 하는데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느낌 있잖아요. 보도가 되다 만 것 같은 그런 대안으로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는데
차량 손실을 소방관이 떠안지 않도록 규정한 법의 엄격한 현실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게 애매하잖아.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MBC 보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좀 허술하고 대담한 것 같은 그런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짚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MBC 보도 아까 말한 그 소방관 분께서 결국은 이제 글을 쓰셨잖아요. 우리는 뛰면 안 된다. 거기 보면 그 CCTV를 보여주면서 비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왕좌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느리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냥 계속 보여주면서 뭔가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만 그 CCTV 장면에 찍힌 그 소방관 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방송을 보면서 소방관들이 지금 저 상황에서 저렇게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을 구해야지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야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게 지침이다라고 하시는 글이 있었고, 그 다음날 사과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과가 석연치가 않았던 거예요. 애매했죠. 사과 방송의 내용이. 사과가 아니고 반론 보도였죠. 반론 보도였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사과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뉴스데스크는 지난 26일 제천 화재 현장 CCTV 영상을 보도하면서 가스 마스크를 쓴 소방대원들이 직접 구조에 나서지 않았고 다른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 다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가스 마스크를 쓴 대원들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기 때문에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무전기를 든 대원은 소방서 규칙상 화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뛰어다니면 안 되는 현장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MBC는 현장 대원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취재하지 않은 채 CCTV 영상만으로 구성한 이 같은 보도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저희는 29일 뉴스에서 현장 지휘관의 반론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저희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정 보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보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소방관 여러분과 시청자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굉장히 좋게 말하면은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멋있진 않네요. 좀 뭔가 전반적으로. 아니 근데 저는 좀 새로운 색다른 맛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공격하면 비판하고 공격이라기보다는 뭔가 막 반론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애초에 보도를 잘했으면 제일 좋았겠죠. 저는 그 CCTV를 그대로 보여준 게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분석해서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장면만 보여주고요. 특히 그 옷을 안 벗고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CCTV라서. 그렇지만은 옷을 안 입고 뛰어나가는 그 사람 모습을 굳이 그렇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 침낭 걸치고 막 그 사람들한테는 다 그게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필요 없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소방관 그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도 목적 없이 그렇게 CCTV를 굳이 보여줄 필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MBC 보도 중에서 하나가 언중이에 제소가 됐는데요. MB 측에서 언중이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이게 26일자 보도였던 것 같은데요. 나름 26일 날, 그러니까 MBC가 뉴스데스크, 개편된 뉴스데스크로 야심차게 내놨던 보도였는데, 그거였어요. MB가 다스 미국 법인에 왔었다.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때 답이 자신에게 물어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퇴임 후인 2014년에 미국 엘레바마의 다스 미국 법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용히 들렀었다라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근데 MB 측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MB 측에 뭐라고 했냐면 2014년 9월 애틀란타 방문 일정 중에 다스 현지 법인을 방문한 바 없다.
라면서 MBC 측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출입문을 합성해서 편집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측은 새롭게 출발한 MBC 뉴스데스크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인 사실을 무시한 보도를 거듭하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MBC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보도를 보면요. 사실 굉장히 보도가 허술해요. 그래서 저는 뭐 MB가 주장하는 바 뭔가 지금 자신이 방문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하겠죠. 아니면은 정말 안 갔거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MBC 보도를 보면은 뭐라 그럴까 정말 같다라는 느낌은 또 들지 않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보도를 했어요. 약간 썰 소개해주는. 맞아요. 그 동네에는 이런 전설이 있단다. 맞아요. 딱 이런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단다. 그거를 그냥 보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면 차라리 보도 안 하는 것도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욕심이 과하다. 아니 이게 근데 합성된 사진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진짜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까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가셨네. 이거 보면 진짜로 미국 다스에 간 것처럼 가셨어. 이 문 앞에서 사진 찍으셨네. 근데 그게 진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합성됐다는 인상을 거의 안 받고 맞아요. 이게 너무 잘 됐네.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술이 역시 MBC야. 기술은 MBC요. 예를 들어서 종편이 다른 의혹에 대해서 TV조선이 만약 이렇게 보도했으면은 정말 나쁜 보도죠, 사실은. 아니 나쁜 보도죠. 잘못된 보도죠. 자, MBC 보도 중에 또 하나 해프닝이 있었던 게 있었죠. 그 1월 1일 신년 화두를 다룬 무술년 최대 화두 개헌 시민의 생각은이라는 보도에서요. 이 보도가 몇 명의 시민들의 발언이 나와요. 근데 저도 개헌과 관련돼서 방송을 듣는데 참 말을 잘하네. 어째 저렇게 말을 잘할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젊은. 와 진짜. 대학생이야 또. 외운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막 굉장히 그 핵심적인 단어를 잘 모아가지고 압축적으로 샥샥샥 말을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박근혜 쇄수질 게이트와 촛불혁명을 지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를 인식했는데 그런 사건들이 조금 헌법의 정신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분이 MBC 인턴 기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학생으로 해서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과 3일 전만 해도 MBC 인턴이었던 분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너무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관성화된 나쁜 행동이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만이죠, 근데 시청자에 대한. 저 얼마 전까지 자기네들이 데리고 일 시키던 인턴을 갑자기 뉴스에 일반 시민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사실상 등장시킨 거라. 촛불 시민인 것처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요. 남영석 기자, 그러니까 이 기사의 리포트를 한 기자는요. 학생 신분으로 돌아간 주 씨에게도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을 밝혔고요. 박성재 MBC 취재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보도국 부국장이거든요. 박성재 기자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해당 기자의 의도에 따라 인터뷰 내용이 조작됐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그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제가 아닌데 또 잘못 말했네요. 김연경 그 통일부 기자인가요? 예전 그 유명했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김연경 박사가 딱 나오는 순간 MBC가 정말 변했구나. 그리고 저분은 여전히 참 멋있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MBC가 다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 용사들이 돌아와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전에 관행적으로 했던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다 아쉬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뭐 또 막 니네 뭐 친목질한다 이런 소리 또 누가 하실 것 같은데 친목질이고 뭐고 간에 MBC에 대해서 아쉬운 점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MBC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계속 말하지만은 하루아침에 보도가 휙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MBC 스스로도 과욕을 부리지 말고 차분차분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최승호 사장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뭐 어떻게 저떻게 막 바뀌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뉴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사실관계 체크도 있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기자 한 사람이 하루에 뚝딱뚝딱 해내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소통과 그 소통에 대한 팩트 체크 이런 것들 요번에 그 소방관 그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도 단순히 그 사건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사안에서 그런 식으로 소통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원연도 제보가 들어오면 팩트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MBC 같은 큰 방송국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오고 시민들이 막 댓글을 쓰고 이런 것을 체크하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써서 좀 깊이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MBC는 그동안의 잘못이 굉장히 깊고 크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좀 겸허하게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일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MBC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일단 많아요. 기자가. 그래서 JTBC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만 하면. 네네.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시스템을 갖추고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훈련하고 또 새 사람도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저희도 계속 MBC에 대한 그 감시, 그 MBC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체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 이야기도 이것으로 끝. 그동안에 이 좋은 시기에 사고가 있었죠. 우리가 정말 꿀 쉬는 시간에.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네네. 제가 그 연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연휴가 아니죠. 사실 그냥 휴가 기간 연휴래. 네. 휴가 기간 동안 인터넷을 정말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딱 2개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가 이 화유기 방송 사고. 네. 이것과 또 하나는 김정은 신년사.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출근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거야. 딱 네이버를 켰는데 맞아. 김정은 신년사가 딱 떠서 그냥 껐습니다. 조용히 껐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하도 이렇게 말이 많이 들려서 저도 알게 된 소식인데 드라마 화유기에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2개나 발생했죠. 첫 번째는 방송이 지금 2회차까지 되어 있는데요. 네. 방송 안에서 완전히 뭐 와이어가 노출되거나 아니면 CG가 뭐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진다던가 하는 그런 방송 사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별개로 스태프분이 어마어마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다치셨고 지금 이분은 지금 하반신 마비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정말 큰 사고인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촬영을 뭐 계속 강행하면 안 되죠. 또 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강행하려고 해서 일단은 지금 스톱을 요청한 상태라고 그 강행을 하려고 해가지고 배우 차성원 씨가 말렸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그 28일 날 세트장 현장을 아예 방문을 해서요. 사고 원인, 안전 조치 사항을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노조 요청으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현장 근로 감독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건 1시간 전 단독 스포츠조선 단독인데요. 화요기가 1회부터 촬영이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조사를 했고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다라고 결의를 한 상태라서 진행이 됐다고는 하는데 참 불안한 일이죠. 네. 다시 한번 그래서 방송 노동자들의 이 어떤 업무 강도, 노동 환경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이제 문제가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무튼 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드라마 그 제작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 다 투덜거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VN 측도 그렇고
그 외주 제작사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사태 이번 일에 있어서 추락당한 그 사고 당한 분이 문화방송 아트 소속 노동자이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여러 그야말로 뭐라 그러지 외주 제작사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그 제작사들이 굉장히 여러 업체가 막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용역계약서상 업무의 범위와 책임,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요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안전은 당연한 것이고 그 용역계약에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나마 방통위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관리 감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또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쪽에서는 거의 무용지물화되고 있거든요. 언론 드라마 제작 쪽에서는. 그래서 법이 진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대댓글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댓글을 또 읽어드리는데 미령곰탱님의 인사 겸 댓글 한번 읽어드리죠. 처장님, 효무 때도 시사잡기 방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라디오 듣다가 정관영 교수의 시사잡기 오프닝 때 미디어 포커스 하신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는 편찮으지 마시고 으쌰으쌰해서 못된 언론을 막아주고 참된 언론을 띄워주세요. 베나베나 활동가님은 휴무 때 술만 드신 건 아니시군요. 이걸로 이거 매번 저한테 이렇게 의심하시는데 저 사람님 뽑았어요. 네, 확실합니다. 저희가 보증합니다. 봉봉선님 활동가님은 밴드대회 우승하셨는지요? 밴드대회 1차 예선 탈락했습니다. 진짜? 네. 이정일 PD님의 올해도 활기찬 웃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MC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돌마고 때도 임시 진행하셨듯이요? 라고 했습니다. 저 하나 읽을게요. 네네. 이처진 386님, 네.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그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날 특별 방송을 듣고 써주셨나봐요. 네,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댓글이. 네. 그동안 작은 금액이나마 후원을 하고 있으나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안일한 태도로 미타를 바라봤습니다. 미타를 듣고 있자면 기레기들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해 견딜 수 없어 앞부분만 듣다 보곤 했습니다.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태도를 스스로 비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활동가들의 결연한 투쟁에 대해서 소극적인 응원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해주셨고요. SNS에 홍보를 해주시겠다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이 댓글을 읽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 분의 활동가를 모두 사랑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을 격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배나한 활동가의 재치와 촌철살인 그리고 명석한 분석을 이유로 격한 사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거 말고 그 밑에 누군가가 그것도 있어요. 배나한 활동가 그 뭐지 소리를 들으면 잠드는 게 무슨 그런 게 있었어. 제가 그것도 찾아 읽어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예. 몽우 씨도 하나 찾아봐. 자기 좋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 거 아까 읽은 거 그 아래 거가 이봉 활동가 같은 애를 키워야 된다. 돈을 많이 줘야 된다. 대박. 그거 본인이 올린 거지. 예, 재용아 잘했다잉. 돌돌돌 삼돌님이었구나. 감사합니다.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님께서 조중동 그리고 TV조선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변태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민원형 관계자분들 진짜? 복 받으세요라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변태적이긴 하죠. 난 아닌데. 하루 종일 그런 걸 본다는 것 자체가 어느덧 즐기고 있고. 예. 그래요? 재밌어요. 차명진 같은 분들 보고 있는 건 좀 재밌습니다. 사실은. 예.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님은 도배를 10개 재밌는 분이에요. 10개를 도배를 조선일보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를 10개를 댓글. 이게 핸드폰으로 댓글 달면은 가끔 분명히 내가 썼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누르는 댓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아요? 아니요, 저는 우리 미탈에는 달아본 적이 없고요. 우리 미탈에 달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나는 사는데. 나는 잘 사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예, 다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솔렘팩트님, 네, 레이니치스님도, 네, 그리고 솜진채 발견님, 이 아이디 너무 좋아. 예. 왜 솜진채 발견했을까? 예, 아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444041님도 연말관 새해 1월 1일에 연속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인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더 없나요? 예,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열려라 열매님은 그 드라마 연말정산 그 방송 보고서 너무 좋다고 예. 또 이번 활동가를 칭찬해주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저희가 청소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에 얼마나 앞으로 할 일이 많을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자꾸 저한테 댓글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이 일을 정말 줄여야 된다, 줄이고 건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저 스스로도 더 이상 일을 못 해먹겠다, 지금 너무 아프다 이런 상황에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김원경 처장은 도대체 뭐해?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잘 생존을 위해서 생존과 민원연 일을 잘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연은 제가 조금 아프더라도 민원연은 여전히 잘 돌아갈 거라고 믿고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특히 우리 배난 활동가는 맨날 말로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저 네이버 웹툰도 안 봅니다, 저는. 아무튼 간에 1분 1초도 쉬지 않는 우리 활동가들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고 저는 약간 농땡이를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 더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